방학과제 첫 번째 1일차 수업 내용입니다. 자, 몇 번을 많이 틀렸는고 하니 4번 많이 틀렸으니까 4번 보면은 주머니 속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 구슬 각각 2개, 3개, 5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2개, 3개, 5개 이렇게 있대요. 이 주머니 속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파란 구슬일 확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한 개가 파란 구슬일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본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흰색하고 어떻게 파란색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빨간색하고 파란색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파란색하고 파란색 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기 바꾼 거, 자리 바꾼 거, 파란색하고 흰색, 첫 번째 뽑은 구슬과 두 번째 뽑은 구슬은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 빨간색. 자, 이 5가지 경우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각각 어떻게 다 확률을 구한 다음에 싹 다 더해버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5가지가 싹 다 구하기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어떻게 살펴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들은. 그렇지, 여사건으로 살펴봐라 라고 했잖아. 여사건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체 확률인 1에서 얼마를 빼주면 될까? 1에서 이것이 아닌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도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네요. 흰색하고요. 흰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빨간색하고요. 그 다음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냐? 흰색하고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흰색하고 빨간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 흰색하고 빨간색뿐만 아니라 빨간색하고 흰색도 가능하겠네요. 흰색하고 빨간색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하고 그렇지 흰색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이렇게 동글뱅이 친 이 경우들을 어떻게 전부 다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는 게 좋겠죠. 만약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흰색하고 흰색인데 문제 풀기 전에요. 여기 지금 다시 넣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말 없죠?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다시 넣지 않는다, 동시에 뽑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시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넣지, 세상에 글씨 틀렸거든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흰색하고 흰색 뽑을 경우 확률을 갖다 구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전체 10개죠. 2, 3, 5니까 10개 중에서 어떻게 흰색 공이 2개니까 오케이. 그냥 두 번째 뽑을 때는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전체 개수 줄었을 거고 흰색 공도 하나 줄었겠죠. 그 다음 더하기 빨간색은 어떻게 10분의 3 곱하기 얼마가 될까? 9분의 2가 될 것이고 흰색하고 빨간색 뽑을 때 봅시다. 흰색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얼마? 2 곱하기 전체 개수는 하나 줄었을 건데 빨간색은 어떻게 줄지 않았겠죠? 앞에 흰색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3개. 그 다음 플러스 얘는 10분의 얼마가 될까? 빨간색이 3개. 그 다음에 곱하기 흰색 뽑는 경우니까 9개 중에서 2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약분된다고 약분해버리면 나중에 더해야 되니까 통분할 때 다시 뭐 또 곱해줘야 돼. 적당한 수를. 그래서 약분하지 말고 90분의 얼마? 여기 2 플러스 여기 90분의 얼마? 6 플러스 여기 90분의 얼마? 6 플러스 여기 90분의 얼마? 6이다 라고 하는 거죠. 90분의 6이 3개니까 어떻게 해요? 18개가 될 거고 2 나오면 90분의 얼마? 20 이렇게 될 것이고 10으로 약분하게 되면 9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9분의 2를 답으로 처리하려면 돼? 안 돼?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뭘 구한 겁니까? 여기 이 부분을 구한 것이니까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1-9분의 2 해서 9분의 7로 확정될 답 몇 번? 5번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 많이 틀렸냐면은 12번도 많이 틀렸대요. 12번 봅시다. 이거 문제 나한테 숙제 갖다 낸 사람들 한해서 내가 지금 해주고 있어요. 숙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숙제 안 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틀린 것도 다시. 12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 5명이 학생이 각각 2개씩 깃발을 들고 있대요. 깃발을 들거나 내리는 방법으로 깃발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지금? 깃발을 든다. 그 다음 내린다. 그쵸? 가만히 있는 경우는 지금 따지지 않았으니까 깃발 한 개로 지금
신호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씩 있는 거죠. 신호를 보낸다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모두 몇 가지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의 경우에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사람의 경우 이 깃발로다가 두 개의 깃발을 들고 있어. 한 사람이 각각 두 개씩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이 깃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수신호의 내용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첫 번째 깃발은 든다가 있겠고, 그 다음 내린다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내린다가 있을 수 있고, 든다, 그 다음에 내린다, 그 다음 내린다, 그 다음에 든다, 그 다음 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한 사람이 깃발 두 개씩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깃발 두 개로 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네 가지예요, 총.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깃발 두 개 줬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네 가지로 생각하면서 네 개짜리 수가 나올 수 있는 네 개짜리 네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다섯 명이서 네 가지씩 나오게 되는 주사위를 갖고 한꺼번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을 만약에 다섯 명이 갖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요. 예를 든 거야. 동전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고, 이걸 다섯 명이 갖고 있으니까 2의 5제곱. 그래서 총 몇 가지? 서른 두 가지.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뭐 다섯 사람이 갖고 있으면 6의 5제곱 계산기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동전 두 개랑 뭐 주사위 세 개랑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동전 두 개 곱하기 어떻게 주사위 세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깃발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경우의 수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얘 계산 방법, 모든 경우의 수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돼? 그렇지, 네 가지가 어떻게 된다? 네 가지를 갖다 다섯 명에서 한다. 그래서 4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다.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될 게, 다 모두 내린 경우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뭘 빼야 돼요? 내린다. 이 경우들, 그쵸? 다섯 사람 모두 다 내리는 경우 한 가지를 빼줘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갑니까? 여기 4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숫자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잔인한 문제네요.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4라는 건 우선 일단 2의 2제곱이 5제곱이죠. 4의 5제곱이라는 건,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수 법칙에 따라서 치수 바꿔도 되죠? 2의 5제곱에 어떻게? 2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5제곱은 어떻게? 32. 맞죠? 그 다음 3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2를 제곱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32. 이 정도 숫자는 나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2, 4, 2, 3은 6, 3, 2, 6, 3, 3은 9 라고 했으니까 1000 다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23가지 되겠죠. 답 없으면 쪽팔린데 답은 4번 나오네요. 알겠어요? 그 다음 또 마완이 틀린 게 뭐냐라고 하면 저쪽에 15번 같은 경우에서 보도록 합시다. 15번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두 눈의 차가 2 이상인 확률이래요. 2 이상인 확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차가 2 이상인 확률이니까 접근 잘했으면 좋겠어요. 차가 2 이상이라는 것은 2도 되고 차가, 그 다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뭐 6은 될 수 없겠죠. 차가 6이 나오려면 어떻게 1-6이라든가 1-7이라든가 0-6이 나와야 되는데 7과 0 둘 다 주사위는 없는 숫자죠. 그럼 2나 3이나 4, 5 이런 경우 있는데 이거 각각 구해서 어떻게 해요? 확률. 모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확률 구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 돼. 답은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조금 잘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도 답은 나오지만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거 귀찮잖아요. 그럼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차라는 경우를 이 차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주사위를 두 개 던질 수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차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나올 수 있지만 모두 있을 수 있어요. 0도 있을 수 있죠.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1도 있을 수 있죠.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우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니까 차가 0하고 1일 때를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여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다루면 뭐라고 해야 되냐? 적어도라는 말이 없어. 보통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질 텐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여사건으로 다뤄야지 이런 생각하신다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이 없어도 여사건으로 다루면 편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시라는 거죠. 예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차가 얼마? 0인 경우. 알겠죠? 그 다음 차가 어떤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는 거죠. 차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모두 다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경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겠죠. 1이 같다, 2가 같다, 3이 같다, 4가 같다, 5가 같다, 6이 같다. 그 다음 차가 1이 되는 경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1과 2, 그 다음 2와 1, 그 다음 2와 3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3과 2가 있고요. 3과 4가 있겠네요. 그 다음 4와 3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4와 5가 있을 수 있냐? 5가 있죠. 그 다음 5와 4가 있고, 그 다음 5와 6이 있을 수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6과 뭐가 있어요? 5가 있을 수 있겠죠. 총 몇 가지 나올까요? 총 10가지 나오겠죠. 이해 가세요? 6가지랑 10가지랑 갖다 더하면 총 몇 가지 나와요? 16가지 나오니까 이 경우에서 차가 0 또는 1이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36분의 얼마? 16이 나온다는 것이지. 답 이거야? 큰일 납니다. 전체 1에서 이제 36분의 16을 빼준다면 0과 1이 차가 나오는 경우를 빼준다면 나머지 차 2, 3, 4, 5가 나오는 경우의 확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36분의 답은 2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분 한번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얼마 나오냐? 9분의 4 나오나? 9분의 4? 라고 하나요? 4, 9분의 4, 9분의 맞아? 9분의 4? 9분의 5네요. 9분의 5.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18번 좀 볼게요. 18번이요. 18번을 보게 되면요. 어디 갔니? 18번. 여기 있다. 수직선. 이거 학교 내신에서도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해 두도록 하세요. 좌표 평면 위에 4점 A, B, C, D가 있대요. C, B랑요, 그 다음 C, F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똑같겠죠. 콤파스 대가 여기다 찍고, 그 다음 뚜뚜뚜 내린 겁니다. 그쵸? 방송 찍고 있는데 대가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그 다음, DA랑 왔다 DE랑 당연히 같게 될 것이고, 점 EF를 X축 위에 잡았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한 변 길이가 1짜리, 한 변 길이가 1짜리죠. 한 변 길이 1짜리. 쌤, 세로 길이만 줬잖아요. 라고 한다면 문제 끝까지 안 읽으면 A 좌표가 얼마예요? 1,1이니까. 1,1이니까요. 그쵸? 뚜뚜뚜뚜뚜. 여기도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변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 그 대각선 길이를 갖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아마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야?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라는 거 알아놓고, 머리 찍은 부분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이 C의 좌표는 1이라고 그랬고요. 이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지금 루트 이만큼 갔으니까 이해가요? F의 좌표는 얼마가 돼?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이해갔어요? 2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어느 부분 보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D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한 변 길이가 1짜리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1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2가 나오겠지. 콤파스 머리 여기다 찍고 어떻게 또 내린 거니까 2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이만큼 나가니까 2의 좌표는 얼마나 나가요? 2에서부터 루트 이만큼 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옳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F의 좌표라고 하는 게, F의 좌표라는 게 루트 2, 루트 2, 얼마? 루트 2,0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죠. 1 플러스 루트 2,0이 될 것이고요. CF랑 DE랑 C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CF 길이와 그 다음에 DF 길이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CF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앞에 좌표에서 뒤에 좌표 빼주면 되겠죠? 하지만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얼마냐? 루트 있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3번 D2 길이가 D부터 2까지의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1이다. 선분 D2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분 D2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루트 2지? 무슨 루트 2 플러스 1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지. 그 다음 C2랑 DF랑 같아요. 좀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C부터 2까지 길이라면 D부터 F까지 길이가 같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같지 않거냐? 눈으로 봐도 딱 같다라는 게 보이겠지만 수학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직접 구해볼게요. C부터 2까지의 길이는 전체 C부터 2까지 뭐라는 거니? 2부터 D까지의 길이에서 C부터 D까지의 길이 빼주면 되겠죠. 2부터 D까지 선분 2D 길이가 얼마예요? 선분 2D 길이에서 어디 빼라고요? 선분 CD 빼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분 2D 길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2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선분 CD 길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선분 CD 길이 한 명 길이 1짜리니까 1이죠. 됐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정말 다를까? 전체 여기 길이에서 어떻게? 여기 길이 빼주면 이거 나오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니? 루트 2죠. 그 다음 얼마 빼는 거야? 1 빼는 거니까. 안 같아? 같잖아. 그죠? 그 다음 선분 2F 길이. 선분 2부터 시작해서 F까지의 길이가 선분 2부터 시작해서 F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 2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건 구해봐야 되겠죠. 보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자, 수직선상에서의 길이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요? 수직선상에 있을 때 점 A가 있고요. 점 B가 있을 때 이 길이를 갖다 얘기하려면 길이는 기본적으로 양수 절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주면 됩니다.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고 원래는 두 수의 차이가 절대값 씌우면 된다라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도록 하시고 여기 앞에 있던 좌표에서 뒤에 있는 좌표 수직선의 불변의 법칙이 뭐야?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좌표에서 뒤에 있는 좌표 위에 있는 좌표에서 아래에 있는 좌표를 빼주면 이렇게 길이가 나온다 이거지. 길이 좌표가 아닌 B의 좌표나 A의 좌표가 아닌 그 길이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거 이제 알파벳 B하고 E가 아니라 이제 뭐로 봐야 될까? 보자. 아까 F하고 E라고 보면 되겠네요. F하고 E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F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F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것이고 2의 좌표는 얼마였어요? 2의 좌표는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 좌표에서 뒤에 좌표 빼는 거니까요.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가로 열고요. 2 마이너스 루트 2. 이 가로 좀 제발 좀 조심하도록 하세요. 자, 분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1하고 마이너스 2 빼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2하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니까 플러스 루트 2가 되면서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쌤 모양이 틀린데요? 그냥 이게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죠? 다음 몇 번?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틀렸나 보도록 할까요? 20번 정도 틀렸네요. 20번 잠깐 볼까요? 20번을 보면은요. 자, 루트 23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a라고 했으니까 a부터 후딱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루트 안에 있는 이것이 뭐가 된다? 제곱수가 돼야 된다. 제곱수,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묶여줘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소인수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야 된다. 이런 것들 문제 풀어봤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x를 a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23 플러스 x다라고 했을 때 자연수 x라고 했으니까 23보다 살짝 아니면 23보다 그 다음 큰 수 중에서 제곱수를 찾으면 되겠죠. 얘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자체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2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x의 값은 얼마예요? 그렇지, 2라고 해서 우선 일단 a 값은 찾았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x를 b라고 했을 때 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어디 보자. 가장 큰 두 자리의 자연수 x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x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라는 건 10 이상이고요. 99 미만이다 라는 얘기. 99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범위 내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갖다가 b라고 얘기하는 거지. x가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수를 다 넣었을 때 가장 큰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단 제곱수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 최대값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단 99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자,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x가 10부터 99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제곱수가 돼야 해요. 이해 갑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는데 됐죠? 그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그 제곱수를 만드는 수 중에서 가장 큰 x의 두 자릿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99를 일단 넣어봐서 99를 넣어보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2가 될 것이 하나 올라가니까 122 이렇게 나오겠네. 무슨 뜻이야? 아, x에다가 x가 두 자릿수라고 그랬고 x에다 99를 넣어봤더니만 122가 나왔고 이것은 제곱수가 되지 않아. 그럼 이거보다 큰 제곱수를 구하면 돼? 안 되죠. 왜? 얘보다 큰 제곱수를 구한다면 x는 두 자리가 넘어가 버리겠지. 99까지 맥시멈 값을 넣었는데 얘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제곱수를 찾는 게 좋겠죠. 뭐가 있어요? 바로 121이 있죠. 아, 23 플러스 x가 121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x가 두 자릿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겠구나. 121이 되는 경우에 x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x의 값은 얼마예요? x의 값은 23을 빼주면 8 들어가고 1, 98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x는 어떻게? 98 나오고 x가 98, b가 98 그 다음에 a는 2 나오니까 둘이 더해버리면 얼마 나와요? 정답은 100 이렇게 나옵니다. 20번 같은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얼굴 보지 않고 설명을 하려니까 선생님 조금 이제 이해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이해는 했을 거겠지만 일단 알겠죠? 그 다음 또 뭐 틀렸나 봅시다. 21번하고 22번이 틀렸네요. 단순 계산하는 건데 틀려버렸어요. 보자. 21번하고 22번이에요. 유리화부터 시켜주는 게 좋겠어요. 곱셈하고 나눗셈이라면 약분이 돼버리잖아. 그치? 약분이 돼버리니까 어떡해? 그렇죠? 맞아, 그거예요. 약분이 돼버리니까 그냥 약분하면 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리화부터 시켜주면 되겠죠. 자, 얘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돼? 루트 2분의 10이라는 거.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씩 곱해주면 분모는 얼마가 돼? 2가 되고 분자는 10루트 2가 되겠죠? 그럼 2랑 어떻게 10이랑 약분돼서 5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내 계산 따라오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계산 머리로만 따라하고요. 이 정도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천천히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 루트 70이다라는 거 한번 끄집어내볼까요? 얘는 36 곱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럼 6루트 2가 된다. 유리하는 거 그리고 암산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건 루트 2분의 루트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1을 양변을 곱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2분의 루트 2. 됐어요? 그 다음 요거 분모 분자에다 루트 2씩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분모는 6이 나오겠죠? 그러면 6분의 이건 4루트 2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약분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루트 2가 나오겠네요. 3분의 2 루트 2 3분의 2 루트 2 천천히 계산하세요 여러분들은. 됐어요? 여기는 어떻게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것이고요. 앞에 거 계산한 겁니다. 여기 분모 어떻게 아름답네요. 별로 뭐 이렇게 통분해주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육지 끓여주면 되겠죠. 힘들게 통분하는 거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 3루트 2 플러스 맞지? 그럼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될까? 6분의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루트 2.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 6분의 마이너스 6루트 2.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7루트 2.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22번도 좀 많이 틀렸, 22번 틀렸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좀 봅시다. 22번. A부터 2까지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략부터 짜시라 이거야. A부터 2까지의 길이는요. 자, 전체 A부터 D까지의 길이에서요. 이해 갑니까?
전체 A부터 D까지의 길이에서요. 2부터 D까지의 길이를 빼면은 구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2부터 D까지의 길이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아, 이 삼각형 내저번의 지름을 의미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 삼각형 내저번의 지름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저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내저번의 지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내저번의 지름을 바로 못 구하겠지만 반지름을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요놈은 내심 정리해서 넓이를 이용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넓이를 이용한 문제. 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한 변기를 모르면 x라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반씩 돌려갖고 한 곳에서 만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반지름을 그냥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내심에서 반지름과 관련되면서 반지름과 관련된 내용에 여러분들은 넓이를 떠올려야 하시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를 알게 됐잖아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 알고 있었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 것의 넓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심과 내심의 반지름을 이용한 거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 안 나면 책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 책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6, 22, 6, 8, 48 나올 것이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32가 될 거면 약분하면 16R이 되겠네요. 16R. 그럼 R은 몇 cm? 3cm. 그럼 지름은 몇 cm? 6cm. 그쵸. 지름은 6cm가 나온다. 조용조용하게 수업하니까 이상하지? 방에서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떠들면은 혼나. 나가서 자라 그래요. 큰일 나. 그래서 몇 cm? 8에서 6cm 빼면 2cm가 나온다. 그럼 뭐가 나왔느냐? 끝! 2일차 거 마저 볼게요. 좀 이따가.